세 번째 공기원소입니다. 공기라는 거 자체가 어떤 건지를 보시면 되겠죠. 공기는 뭐 따뜻할 때 따뜻하고 추울 땐 겨울에는 굉장히 춥죠, 그죠? 공기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볼까요? 생각이 보이지 않죠. 또 우리의 말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감정도 보이지 않지만 감정은 내 몸에 좀 새겨집니다. 근데 공기원소는 생각과 말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나의 관념, 나의 가치관. 그래서 공기원소를 표현하는 금은 양날의 칼처럼 이렇게 뾰족합니다. 이거는 남성성을 나타냅니다. 남성성, 그 지팡이와 똑같은 남성성이죠. 그래서 굉장히 저돌적이고 직선적입니다. 칼을 탁 들고 있다는 것은 나의 의지죠. 오른쪽으로 칼을 탁 잡았어요. 위에는 왕관이 있고 이렇게 월계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명예와 의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지키고자 할 때 보통 많이 나옵니다. 금의 원소의 특징은 이성적인 판단, 칼 같다 이런 말 쓰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사리분별 명확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이성 논리 정확도, 사리분별 판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생각이 내 말로 언어로 나오죠. 저 사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을 잘못하고 나는데 어떻게 해요? 아, 실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도 대선에서도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도드라지게 하거나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편한 장소에 가면 우리들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친구들하고 막 편한 장소에 가면 이 말 저 말 막 편안하게 다 하죠. 평소에 내가 가장 많이 하던 생각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 뭐 어떤 한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갑자기 탁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은 들리지 않고 내 생각을 말로 탁 표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 참, 내가 깜빡,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편안한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생각지 않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평소에 꾸준하게 생각하던 나의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면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 평소에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 오던 것들이 지금 말로서 글로 털어놨는데 이 말이나 언어를 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뾰족한 이런 사람들 특징, 말 잘한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 뭐 작가들도 많겠죠. 강사들도 많겠죠. 근데 이런 말들이 따뜻하고 뭔가 정감 어린 말이 아니라 논리, 논평, 비평. 근데 같은 글과 말이라도 이 공기원소의 말은 굉장히 날카롭고 누군가의 지적을 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나는 그냥 실수다 이렇게 해버리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가슴을 찢어지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말이란 것은 굉장히 날카롭죠. 칼은 날카롭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이렇게 한마디는 심장에 칼로 찌른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 저 말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죠. 실제적으로 이 말을 내뱉으면 그것은 언어의 작용으로서 이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컵의 에너지는 이렇게 움직인다면 공기의 칼의 에너지는 바로 직선으로 나가서 이렇게 심장을 찌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거 제가 오늘 잠깐 유튜브에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럽에 여행을 가서 혼자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니까 거기 온 여행객들이 모두 자기한테 사진을 찍어달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쳐서 이제 안 찍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부부가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당신의 시간을 나에게 조금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진을 잘 찍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엄청 노력을 하고 사진을 찍어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비수가 되어서 심장을 찢어놓는 그러한 역할들도 합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말은 생각에서 나왔고 이 생각은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념 아니면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보통 말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기사인의 특징들은 굉장히 냉정하고 또 지적이고 지식에 대한 욕구도 많고 명확하게 자기 의사 전달을 잘하고 자기의 신념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림자 측면에서 가면 양날의 검이라고 우리 이런 얘기 있죠. 그것이 또 비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거나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정말 따뜻한 인간관계, 따뜻한 가족관계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지도를 할 때 이 언어를 쓰는 방법, 말을 쓰는 방법, 좋은 말들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좋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거나 기분 좋게 하지 않더라도 잘못을 지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욕설이나 정말 XX 이상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굳이 그런 말을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 정말로 성인이 되어서 공인이 되어서 그런 말을 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는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언어를 들으면 이 사람이 인지 수준이 어떻는지, 자기 품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은 굉장히 비수처럼 날카롭게 다른 사람한테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관계적인 면에서 내가 정말로 관계를 좋게 하구나, 정서적인 면에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 신념은 지금의 신념이죠. 공기는 어때요? 공기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확 흩어집니다. 보이지 않죠. 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딘가에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했던 언어, 했던 말들은 돌아서 또 나한테도 오게 되고, 그게 보통 가르마의 법칙이라고 하죠. 또 이 공기는 어때요? 금방 변합니다. 대기 현상에 의해서,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찬바람 들었다 나갔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말을 이렇게도 바꾸고 또 자기 필요하면 저렇게도 바꾸고, 자기의 어떤 명예욕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치관이고 신념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몰입되어서 주변을 살펴보지 못하고 주변을 상처 입히는 이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보면 가장 높은 어떤 지성이 있습니다. 그 높은 지성은 분별지입니다. 분별지라는 것은 막 함부로 말하거나 내가 옳다라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비방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지는 최고의 지성은 그냥 아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아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어떤 수행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이 분별지를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